좋아요. 갈게요. 하나, 우선은 저도 늘 노력하고 배우는 단계이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냥 제 생각은 이래요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모델 작업을 해왔고 사진에 관해 많이 안다고 하셔도 일반 고객을 상대하면서 사진관 실무를 겪는 건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사진관에서 예약 스케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 정도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적당한 가격인가, 이 사진관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반응이 좋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하구나, 또 막상 경험해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증명사진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보정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깔끔하게 안 끝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바로 본인이 아닌 것처럼 보정이 돼요. 여권 사진 딱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몇 달 후에 갑자기 파일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 사이트에 등록할 건데 파일 등록이 안 돼요, 왜 이런 걸까요? 문의 주시기도 하고요. 또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사진을 재수정하고 싶어요. 여기 그림자 부분이 신경 쓰여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런 짜잘한 것들이 전부 다 증명사진류에서 있었어요. 특히 여권사진. 물론 증명사진 고객님이 더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고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정해서 해놓는 게 나을지 사진관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진관에서 이 정도 규정을 해놓았을 때 고객님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게 너무 사진관 입장에서의 대처였는지 적당한 대처였는지, 나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일하면서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나 강의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빠르지만 직접 겪어보고 정확하게 느껴야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라도 알바로라도 경험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증명사진 없는 배우 프로필 촬영이나 광고 촬영, 조명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좋아하는 작가님의 어시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스타에 작가님 계정으로 어시 구한다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포토잡 사이트에 게시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창업은 이게 사진 이전에 장사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고객 응대와 고객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생각해요. 경력은 당연히 길면 좋지만 크게 상관없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생기거나 나를 찾는 고객님들이 늘고 후기가 쌓이고 그렇게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관 창업은 증명사진만 하겠다 하면 공간이 작아도 괜찮아서 보증금 제외하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따라 좀 더 추가될 수는 있지만 요즘 웨딩 촬영이 아이폰 스냅 상품으로도 나오는데 일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관이면 카메라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쌀수록 좋겠지만 카메라 100만 원 미쳐도 충분하고 중고로 구매하셔도 좋고 증명사진 위주면은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 조명을 거의 포맥스로 쓰고 있고 더 좋은 조명들은 많아요. 포맥스는 좀 자주 빛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전에 일했던 곳에서 사용했던 게 익숙해서 쓰고 있어요. 가장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촬영하는 프로필, 광고 촬영할 거고 대형으로 크게 인화할 거 아니라면 무리해서 비싼 조명, 비싼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증명사진만 하실 거면 더더군요. 증명사진은 그리고 조명이 거의 고정이라 큰 것들은 이 정도면 되고 컬러 증명하시려면 전지 사이즈 색지를 구매하시면 돼요. 이건 근처 문구점이나 대형 문구센터 아니면 인터넷에 전지 색지 치시면 나오거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구매를 하고 색지를 걸어야 할 스탠드가 필요해요. 저는 옷걸이로 쓰고 있는데 좋은 집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링으로 배경지 다 모아서 걸었어도 좋고요. 띄어서 배경으로 쓸 수 있으면 다 방법은 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인테리어, 집기 등등 자잘하게 필요한 것들, 여기서 이제 프로필 가족 사진까지 다양하게 하려면 그만한 촬영 공간이 있어야 해요. 높이가 3m 이상이면 좋지만 저는 3이 살짝 안 되는데 넓고 높은 만큼 더 다양하게 찍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다양하게 촬영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심지어 노출 천장하고 위에 기둥이 있어서 기둥 쪽은 2.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조명으로 기둥 좀 부수긴 했는데 그냥 할만해요. 괜찮아요. 호리존이나 긴 배경지로 또는 배경이 될 수 있는 흰 벽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호리존 최저 비용으로 이 정도에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이버 카페 인기통해서 구했고요. 원하는 호리존 사이즈, 공사하고 싶은 날짜 대략적으로 기재하고 현재 공간이 어떤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업체나 개인에게서 쪽지가 엄청 와요. 상담할 때 공사 날짜 잘 조율해서 들어가면 되고 총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아끼고자 전부 다 각각 구해서 했거든요. 목공도 따로, 제가 목재도 직접 구해오고 페인트도 따로 구해고 했는데 확실히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업체 한 곳에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시지 않고 서로 남탓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낭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촬영을 하는 만큼 조명에 좀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위기를 내는 조명 액세서리들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질감이 다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다양한 효과를 위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명도 더 늘어나고 프리존 공사도 한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 더 들고 늘어난 공간만큼 월세도 더 올라갈 거예요. 사진관 위치는 보통 층고가 높은 지하나 눈에 잘 띄는 1층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진관을 검색하고 꼼꼼히 찾아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외진 곳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마케팅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산에 맞게 부동산을 계약하고 동시에 브랜드명을 정해요. 부동산 계약을 한 후에 사업자를 냅니다. 저는 대출받기가 일반이 쉽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으로 냈는데 간이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세금계산서 끄는 게 업체랑 거래를 한 게 2번 정도밖에 안 됐고 연매출 8천만 원이 안 됐어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으로 넘어가라고 연락이 알아서 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이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내시고 은행 가셔서 카드 결제 돈 들어올 사업자용 계좌와 카드를 만들고요. 홈택스에 그걸 등록합니다. 사진관이어서 알려드리는 정보는 여기까지고 이제 매장을 열면 그냥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카드 기기, 네이버로 구매하면 거기서 연락이 와요. 알려달라는 거 알려드리면 카드사 연결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의 업체를 등록하고 휴무나 영업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수하고 완료되면 메일이 오고 네이버에 뜨게 됩니다. 주말 제외하고 하루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이버에 노출되게끔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데 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자마자 엄청나게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다른 곳과 다르다고. 선택은 자유지만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와이파이는 건물에서 사용 중인 통신사로 전화해서 연결하면 되고요. 통신사에서 하는 CCTV나 캡스를 같이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업장 화재보험을 듭니다. 정말 대충 간단하게 사진관 촬영 방법을 말씀드려봤고요. 사진관의 장점. 저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제면은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가 없다시피 하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편이고요. 한동안은 일주일에 2번 PT, 그리고 개인 운동도 2, 3일씩 나가고 주 1회 보컬 레슨, 그리고 유튜브 제작, 유튜브 학원 이 모든 거를 동시에 했었어요. 그만큼 개인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돈을 못 법니다.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1인 사진관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다. 단점은 사진관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영업자시면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휴무날에 휴무 처리되어 있는데도 자꾸 연락이 와요. 오픈 전에도 연락 오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관이 잘 맞을 사람들.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찍고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상담 때부터 계속 이 한 분과 20분, 1시간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 고객 응대하는 걸 좋아해야 일이 더 즐겁다 느끼실 것 같아요. 외향적이면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조용하고 내향적이라 고객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 사진관 일이 저에게 맞는지 알고 싶었어요.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우선 사진관은 관련 학과를 안 나오고 해왔던 일들이 이쪽으로 아예 무관해도 신입으로 입사가 가능해요. 대신 처음인 만큼 빨리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게임할 때도 키보드로 캐릭터 조작하는 게 어려워서 엄청 못하거든요, 게임을. 그래서 단축키 누르는 연습부터 했어요. 항상 일찍 출근해서 작가님이 해놓은 완성본 있죠, 포토샵 파일. 그걸 열어서 해놓은 건 감추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타이머 맞춰놓고 따라해봤어요. 똑같이 보정하고 비교해봤어요. 초반 1대1 보정할 땐 속도가 느리니까 고객님 옆에 앉혀놓고 기다리시는 동안 간식 드시라고 간식 박스를 갖다 놨었어요. 간식 드렸어요, 주정부리. 작가님 촬영하실 땐 어떤 멘트를 하는지 유심히 듣고 이 속으로 엄청 따라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혼자 촬영하는 상상하면서 어떤 멘트를 할지 대본을 쓴 적도 있어요. 사실 사진관 업무만으로는 기본적인 사진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그 사진관에 필요한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 공부는 따로 했어야 했는데 사진 공부는 주로 유튜브로 했어요. 많이 본 유튜버는 손성준님이랑 최마태님, 데르센님입니다. 그리고 방송 보다가 연예인 촬영 현장, 비하인드 이런 거 나오면은 멈춰놓고 그걸 다 캡처했었어요. 인스타에 모델분들이 촬영 현장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런 것도 보이는 대로 다 유심히 봤어요. 원더월 사이트에 포토 강의 결제해서 들은 적도 있는데 최승광님과 리엔님 강의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촬영을 진행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제가 결제했을 당시엔 포토 강의가 거의 없어서 나머지는 못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유튜버분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유튜브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직접 촬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정 공부. 포토샵을 20살 때 기본 툴만 익혔었어요. 사진을 위한 보정은 배운 적이 없고요. 사진관 입사했을 때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보정 일을 해야 하니까. 1대1 보정할 때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했어요.
아, 이런 것도 신경 쓰시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서 다 맞춰드리다 보면 오히려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이런 느낌의 보정, 남성분들은 이 정도까지 보정했을 때 만족해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정을 빨리 익혔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아기 때부터 그림을 끄적끄적 그리고 한 번씩 화실도 몇 개월씩 다닌 적 있고요. 전시도 그림 전시를 좋아해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경력,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보면 근본 없는 사람이 사진 시작했다고 놀라실 것 같은데 사진관 근무 경력이 8개월이에요. 6개월 하고 1년 좀 넘게 돈 모으려고 다른 일 했다가 1년 동안은 간간히 주말에 하루 정도씩 1시간, 2시간이라도 나갔었어요. 완전히 사진관 업무를 놓지는 않았고 소모임 어플로 사진 모임도 가입해서 2번 나갔어요. 차리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오래 일하려고 또 새로운 곳을 들어갔는데 근무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았어서 일찍 그만뒀어요. 6주. 근데 나이가 차다 보니까 일하고 그만둘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이 일 저 일 옮겨 다니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부족한 걸 아는데 차렸어요. 상호명도 로고도 어디다 차릴 건지도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었는데 망하게 그냥 냅두지 않을 자신은 있었어요. 이제까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가진 무기는 진심과 친절이라고 느꼈거든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증명사진 하나는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던 이유는 근무하면서 자주 후기를 검색했거든요. 사진관에 원래 있었던 후기들에 비해 SNS에 제 후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리고 저에게 촬영하셨던 분의 소개 또는 재방문 오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있구나 생각했어요. 고객님께서 예약을 하실 때 사진 속 자신의 모습에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고객님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걸 끄집어내는 걸 1순위로 생각해요. 사람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느 정도 착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 환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카메라로 찍힌 생 원본보다 보정을 해드린 사진이 훨씬 실물에 가까우시거든요, 다들. 솔직히 제가 사진 테크닉이 좋고 잘 찍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워낙 일반인 분들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고객님들께 이제까지 사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을 많이 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뭔가 그림 같은 평면적인 제 스타일이 뭐 누군가에겐 정말 좋은 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해드리고 정말 이 고객님의 예쁜 모습을 발견해드리고 담아주고 싶다는 그 열정과 진심을 느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촬영하는 그 순간엔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촬영해요. 왜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상대 배우와 그 순간엔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촬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쁘고 멋있어요. 왜 다들 모델 안 하지? 연예인 안 하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사진 찍을 때 이뻐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사진 말고 사진관이라는 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통해서. 저도 사진을 시작하기 한참 이전에 프로필 촬영을 그냥 제 돈 주고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떤 마음으로 방문하시는지 물론 다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우울할 때 목표를 잡기 위해서 사진 예약하고 예약날까지 기다리는 게 설레는 과정들인 거잖아요. 실제로 고객님들 증명사진 촬영인데도 전날 저녁에 굶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저 고객님이 어떤 마음으로 방문하셨을지 어떤 기분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첫 이야기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길을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